가장 조건이 나오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외형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가장 조건들은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다 보면 이게 조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요. 자, 가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나번 불법 조건은 이건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알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 불법 조건 밑에 보시면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왜 반사회적이죠?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갑과 을이요. 부부예요. 부부인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20억짜리 토지를 줄게. 근데 혹시라도 우리 헤어지면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요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죠. 그죠? 일단은 뭐예요? 주겠다는 얘기죠. 다만 미래 뭐하면요? 헤어지게 되면 증여계약의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뭐죠?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부부관계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요걸 말하고요.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한다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그잖아요. 갑이 밤마다 초패. 그래도 을은 뭐가 아까워서요? 20억이 아까워서 이혼 못하니까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물론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전체가 싹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 이혼하기로 하면 반환한다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도 뭐예요?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이 판례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따라서 서로 을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갑에게 요 20억째 토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고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기성 조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미 성취된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성 조건이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왜 조건이 아니죠? 불확실한 것이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조건이 뭐라고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게 뭐예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취가 됐다면 이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 거죠. 불능 조건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됐다는 말이니까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뭐죠?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기, 정, 조, 기, 해, 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불, 정, 무, 불, 해, 조.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서 기정조가 되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기해무가 됩니다. 기정조 기해무. 지문으로는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예요. 그래서 불정무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죠? 불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연습은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지고 1. 공익상의 불허용해 가지고 강행법규 위반하면 붙일 수 없고요. 가족법상 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한다, 이혼한다, 인지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고요.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사익상의 불허용이 나옵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뭘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럼 예외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상관이 없대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조건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또 상대방이 당연히 동의할 것을 보이는 것,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150조가 나오는데 이 150조만 좀 이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참 보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방해도 많고요. 그죠? 또 이게 시작은 했지만 또 뭐 한 지금도 그렇지만 한 봄쯤 되면요. 특히 야, 이거 딴다고 이거 뭐 쓸데나 있을래나 막 이런 회의감도 느끼고 막 그러는데 꼭 따셔야 돼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는 뭐죠? 순환이고요.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뭐요? 따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르고 막 난리가 났고 남들 다 샀을 때 사면요. 어디 가요? 한강 가서 자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어떻게 해요? 남들 하나도 안 사고 주식하면 안 된다. 그때 사야 뭐예요? 주식도 돈 버는 거죠. 그죠?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꼭 따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남자분들 특히 야 오늘 술 한잔 한잔 할래? 그러면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너 임마 네가 지금 공부할 머리니? 해서 되니 임마? 네가 붙으면 자식아 임마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피를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는 가만 냅뒀다가는 얘가 뭐죠?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불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불도 안 끼고 여전히 뭐죠? 공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시험 보는 날 문에다가 못질 해가지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예요? 150조 1항이에요. 읽어볼게요. 150조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문에다 못질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갑의 방해 때문에 시험을 못 봤으니까 합격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고 분하긴 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156 함정을 넘겨보시면 맨 위죠.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입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언제죠?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감금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 날이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으니까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해 시 바로 요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역시 을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이 아이고 자식아 네가 공부할 놈이냐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느끼죠?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앞에 가서 법조문을 볼게요. 법조문 150조 2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쉽게 말하면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뭐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컨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요 법조문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제 4번에서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해가지고 성취 전에 효력해서 1번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읽어보기 전에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네가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뭐예요?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이 아파트를 뭐죠? 뺏길 것 같아요. 공부 못하게 뭐 하지 못해요? 방해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이 요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가 이죠. 다시 말하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그 아파트를 뭐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문제.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148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금지. 해하지 못한다. 팔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팔지 말라고만 해놓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으니까 하면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효.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병이 피해를 보죠, 그죠? 그죠? 병이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사가지고 뭐죠? 등기해가지고 이사 왔더니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매매가 무효라는 둥, 뭐 지간이 뭐 시험에 합격했다는 둥 이상한 햇소리를 삑삑 해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조건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우측에 메뉴에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볼게요. 결론 보시면 세 번째 주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뭐는요?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이긴 한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4번 보시고요. 2번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담보할 수 있는지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왠지 뭐죠?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전 뭐까지 할 수 있어요?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 성부의 확정 후에 효력해서 1번 조건의 성지, 특별한 내용이 없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2번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기시면 뭐가 나오죠?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판례가 좀 중요한데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지 조건이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인데, 이렇게 두 분이나 없어지셨네, 그죠? 여자분 한 분 가셨고 여기도 한 분 계시죠, 그죠? 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왠지 막 인원이 막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시작할 때는 뭐죠? 왠지 막 꽉 찬 듯한. 자,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이행하냐면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이름이 아싸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뭘 잘못 처먹었는지
지금 당장 사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자식아, 내가 언제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10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는 뜻이지. 저는 뭐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라고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두 번째 판례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판례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에 의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왜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정지조건이 현재 뭐가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면 어떻게 진정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가 진짜 10대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앉아고 기다리다가 제가 가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성적표를 보여주겠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는 거죠? 스마트폰 받기를 원하는 제 아들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러면 불능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위 문제가 뭐라고요? 정지조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정, 무에서 그 법률에는 무효이다. 1번은 뭐죠? 맞는 거죠. 아직 안 해주셨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자고요. 정지조건 현재 뭐가 없다고요? 효과가 없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자, 소멸시효가 뭐라고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죠. 그죠? 그러면 정지조건부 권리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뭘요? 소멸시효를 정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완성되려면 권리 행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현재 뭐예요? 무효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적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죠.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건이 뭐가 됐어요? 성취가 됐으면 요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래야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네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개념입니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언제 많이 하냐면은 옛날에 전축이나
TV 같은 고가 가전제품을 살 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있던 TV는 앞에 뭐죠? 문도 달려 있고, 그죠? 열쇠를 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자 대리점 가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전축을 구입하는데 전축을 월부로 샀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하면 돼요? 카드 긋고 10개월 할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죠?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월부로 고가 가전제품 많이 샀잖아요. 그죠? 자, 월부로 매매 계약하고요. A가 갑에게 전축을 인도해 줬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가 갑에게 전축을 인도해 줬다는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갑이 월부금을 제대로 안 내더라도 A는 이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 거가 돼서요? 갑의 것이 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하냐면 인도했더라도 아직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다라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갑은 현재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비로소 이 전축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월부금을 완납해야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인 거죠. 따라서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누가요? 매도인이 A전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언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소유권 유보분 매매에 대해서 아주 시험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이제 기한입니다. 의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입니다. 자, 근데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핵심 판례 가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성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면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조건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 가본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본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는 반드시 죽으니까 뭐예요? 기한인데 문제 제가 사망을 했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했으면 당연히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판례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실종되는 바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기한이 뭐죠? 도래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주 잘 냈는데 그 다음에 나본도 좀 중요해요. 나본도. 나본은 이런 겁니다. 나본은.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2월 20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며칠이요? 2월 20일까지.
이행기한이 뭐죠? 2일 20인 거죠. 근데 을이 갑한테 전한 거죠. 야, 근데 20일 얼마 안 남았는데 요 갚을 수 있니? 그랬더니 갑이 뭐랬냐면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내가. 나 그런데 신경질 쓸 여력이 없어. 나 아주 바쁘거든. 그랬더니 우리 갑한테 우리 친구가 바쁘구나. 그러면 너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그때는 뭐죠?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을 보면 1억을 갚으라고 했는데 시험 보느라 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험 보면 괜히 떨어질 건데 돈만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요 문제죠. 결론 볼게요. 나번의 결론 보시면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보면 돈을 갚으라고 뭐죠? 부관을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2월 20일이 아니라 10월 달에 시험 보면 갚으란 뜻이니까 변제기를 뭐 한 거예요? 연장해 준 것이죠.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시험 본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 시험 안 본 때에도 기한이 뭐죠? 도래한다. 따라서 이때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그 날짜가 지나면 뭐죠?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요 가와 나와 결과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답원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답원도 중요해. 자,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요. 요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지면 이걸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하고요. 시기와 종기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이다 라고 계약을 하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뭐예요? 시기고, 2월 27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소멸되니까 뭐죠? 종기고,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되고요. 기한 중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한이 없거나 종기가 없다면 그것은 뭐가 아닌 거예요? 기한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죠? 기간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기한이 있어야, 종기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요 세 번째 판례도 중요한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교섭을 하게 돼요. 근데 을에게 매수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을이 갑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일단 나한테 임대를 해 주시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갑이 좋다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자금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길어봐야 2, 3개월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2, 3개월 있으면 지가 뭐예요?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뭐라고 정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사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사.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안 살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니까 내가 안 사면 영원한 것이고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을이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갑은 그냥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1년, 2년 계약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름이 뭐예요? 쥐가 안 사면 뭐죠? 영원이다라고 주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갑과 을이 뭐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기한인가요? 조건인가요? 조건이죠. 왜요?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그러면 기한이 없으니까 뭐도 있을 수 없어요? 기간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은 언제든지 을한테 나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뭐죠? 상당하다. 따라서 토지니까 임대인은 아무 때나 내보내면 그만인 것이고 을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뭐죠?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